어느 서울의 스타트업 회의실 풍경을 상상해보죠. 화면의 그래프가 아주 아름답게 우상향하고 있습니다. 분석가가 흥분된 목소리로 외칩니다. 이탈률은 줄었고 전환율은 무려 12%나 상승했습니다. 팀 분위기는 고무적입니다. 디자이너가 새로 설계한 플로우가 대성공을 거둔 것처럼 보이니까요. 숫자가 증명해주는데 더 바랄 게 있을까요? 경영진은 박수를 치고 모두가 안도하는 순간입니다. 하지만 정말 이걸로 충분할까요? 그 환호 속에 누군가 조용히 하지만 전곡을 찌르는 질문을 던집니다. 그런데 로그인 이후 한 번 더 인증받게 만든 그 단계, 사용자는 과연 알고 있는 걸까요? 순간 회의실엔 정적이 흐릅니다. 사실 이 상승 곡선은 사용자가 원해서가 아니라 돌아가기 귀찮아서 어쩔 수 없이 단계를 진행했기 때문에 나온 결과일 수도 있거든요. 정말 편해서 쓰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선택지가 없어서 그냥 쓰는 것인지 우리는 이 차이를 어떻게 구분하고 있나요? 우리는 종종 빙산의 일각만 보고 판단합니다. 화면을 보세요. 수면 위로 드러난 Success Matrix, 즉 성공 지표는 화려합니다. 높은 전환율, 체류 시간 상승. 하지만 수면 아래에는 거대한 사용자의 체념이 잠겨 있을지도 모릅니다. 기억하십시오. 숫자는 행동을 보여주지만 의도나 감정은 말해주지 않습니다. 높은 전환율이 곧 긍정적인 경험은 아닙니다. 사용자는 만족해서가 아니라 불편함을 감수하고 있거나 시스템에 굴복해서 체념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 수면 아래 잠겨있는 진실을 볼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UX 실무자들에게 묻습니다. 우리는 화면을 설계하는가 아니면 관계를 설계하는가 라고요. 단순히 버튼을 배치하고 화면을 그리는 건 기술자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데이터의 간극을 메우고 사용자와 서비스 사이의 신뢰를 만드는 건 오직 설계자인 여러분의 감각과 태도에 달려 있습니다. 사용자를 속여서라도 지표를 올릴 것인가 아니면 정직하게 관계를 맺을 것인가. 이것은 바로 UX의 철학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현업에 있다 보면 유혹이 참 많죠. 화면에 저 복잡한 미로를 보세요. 로그아웃 버튼을 꽁꽁 숨겨두거나 탈퇴 경로를 미로처럼 만들어두면 당연히 탈퇴율은 떨어집니다. 거절 버튼을 작게 만들고 허용 버튼만 큼지막하게 만들면 수락률은 올라가죠. 누군가는 말합니다. 통계적으로 이게 효과가 있거든요. 네, 맞아요. 단기적으로는 효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걸 설계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이건 사용자를 기만하는 함정일 뿐입니다. 이 저울 그림이 아주 중요한 시사점을 줍니다. 한쪽에는 무거운 금괴 같은 short-term metrics, 즉 단기 지표가 있고 반대쪽에는 가벼운 깃털 같은 사용자 신뢰가 있습니다. 당장은 왼쪽의 금괴가 훨씬 중요해 보입니다. 지표를 위해 사용자가 불편할 걸 알면서도 눈 감고 싶은 유혹이 생기죠. 수치는 좋아졌지만 사용자는 피곤해서 참고 있을 뿐입니다. 기억하세요. 저 가벼운 깃털 같은 신뢰가 한번 날아가 버리면 아무리 많은 금괴를 쌓아도 서비스는 결국 무너집니다. 구체적인 예시를 들어볼까요?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으시죠? 앱을 켜자마자 대뜸 위치 정보를 사용하시겠습니까? 하고 묻는 경우 말입니다. 사용자는 당황합니다. 내가 뭘 하기도 전에 이걸 왜 수집하지? 개발자 입장에선 미리 받아두면 편해서 혹은 수락률이 높아서 그랬을 겁니다. 하지만 이건 사용자에게 정직하지 못한 데이터 수집 방식입니다. 이유 없는 요구는 불쾌감만 줄 뿐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앱을 설치하기 전에 이러한 정보가 뜨면 바로 빠져나오곤 합니다. 감정이 상한 거죠. 그렇다면 정직한 설계란 무엇일까요? 바로 Contextual Permission, 맥락에 맞는 동의입니다. 예를 들어 근처에 멋진 장소를 추천해드리기 위해 위치 정보가 필요합니다. 라고 이유를 짧고 명확하게 설명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거절해도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는 여지를 주는 겁니다. 진짜 좋은 UX는 사용자가 무엇에 동의하고 있는지 스스로 납득하고 선택하게 돕습니다. 이게 바로 사용자에 대하여 존중하는 우리의 태도입니다. 요즘처럼 AI 추천 시스템이 많아질수록
이러한 설명은 더욱 중요해집니다. 알고리즘은 종종 설명하기 어려운 블랙박스 같아서 뜬금없는 추천을 할 때가 있지요. 이때 왜 이걸 나한테 보여주는 거지? 라는 질문에 답하지 못하면 사용자는 피로감을 느낍니다. AI 기술이 판단할수록 개발자는 그 이유를 더 친절하게 사용자에게 설명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사용자를 안심시키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일까요? 바로 제어감을 주는 겁니다. 화면의 저 스위치처럼 말입니다. 언제든지 설정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원하지 않으면 이 기능을 끌 수 있습니다. 라고 알려주는 것이죠. 내가 이 시스템을 통제하고 있다는 느낌, 그 제어감이 곧 사용자의 편안함과 신뢰로 이어집니다. 다시 본질로 돌아가 보죠. 화면의 저 발자국 사진 참 인상적이지 않습니까? 디지털 시대의 데이터는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그건 바로 모래 위의 발자국과 같은 사용자의 흔적입니다. 누군가가 고민하고 머무르고 클릭했던 삶의 조각들이죠. 데이터는 도구일 뿐입니다. 그 흔적을 보고서 데이터 이면에 있는 사람의 흔적을 읽어내는 것은 결국 따뜻한 마음을 가진 우리 사람의 몫입니다. 데이터 시대, UX 디자이너의 역할은 이제 확장되어야 합니다. 첫째, 데이터를 읽을 줄 아는 애널리스트가 되어야 하고, 둘째, 그 이면의 맥락을 이해하는 인터프리터가 되어야 하며,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윤리를 지키는 신뢰 설계자, 트러스트 아키텍트가 되어야 합니다. 잊지 마세요. 기억에 남는 사용자 경험은 사용자를 존중하는 개발자의 태도에서 시작된다는 것을요. 그것이 AI 시대 우리가 지향해야 할 UX의 미래라는 것을요. 이상 라이언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